이번 시간에는 그 판례로 보는 현장 수사 시 유의사항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 현장 수사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판례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5조에 보면은 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 조사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할 때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사경증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제시하고 이렇게 경찰 활동을 하는 거죠.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행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수사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9년도 그 대법원 판례인데요. 14884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에요. 공무집행 방해 사건. 검사가 상고를 했어요. 그리고 상고가 기각됐어요. 이런 점을 보면은 그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 136조에 1항에 보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건데 여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가 이게 적법해야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지.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그 행위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러한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그 밑에 부분은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잘못돼서 이게 무죄 선고됐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러니까 적법한 그 공무를 수행했는데 그게 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해가지고 검사의 청구로 그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부의 영장.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어디 가서 뒤지를 하면은 영장이 있는 거예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범행 중 범행 직후 여기 형사상법 216조 3항이에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뭐 신고를 받고 나갔다든지 갔을 때 그때 보면은 그 긴급해가지고 뭐 사전영장 발부받을 그런 시간도 없고 뭘 가서 압수할지 모르는데 미리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때 이럴 때에는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일단 가가지고 뺏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무조건 신청을 해야 돼요. 기각되든 말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성법 216조 3항 이게 형사성법 216조 3항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긴급하지 아니었다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이에요. 그리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후에 영장을 받더라도 그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반드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했는지 그 부분이 요건이 되는 거야. 그 요건이 이루어져야 사후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되면은 인정해 주는 거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이 요건에서 벗어난 압수수색은 사후 영장을 받더라도 그것은 위법성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항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에 대항해서 폭행 협박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사경 수사관님들이 수사할 때는 이런 절차를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 인천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112 신고가 접수되면은 그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 단속했는 저 112 신고받고 갔는데 뭐 이게 별게 없어. 이렇게 불법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고는 된 업소니까는 여기 좀 그 관리 좀 이게 좀 유념해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주변을 살피거나 잠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서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게 단속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장 주위를 탐문한 결과 이게 왜 단속을 못했나 봤더니 폐쇄로 TV도 있고 철문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니까는 그 CCTV를 보니까 경찰이 와서 뚫으니까 안 열어줬겠죠, 이것을.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등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게임장, 이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불법 게임장이라는 그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전 압수영장을 신청한 바는 없었던 사실. 단지 이 정도의 사안만 가지고 압수영장을 신청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이게 있어야 되는데, 좀 영장이 발부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전 압수영장을 신청한 바 없고,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거기를 갔는데 영장 없이 갔다는 거죠. 사전 영장 없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은 이렇게 이 사건 게임장 있는 건물을 경찰이 지나다가 보니까는 남자들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장 내부를 그 전에 문 두드려도 열어주자는 못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게임장 내부를 수색했어요. 그래서 그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 47대가 보관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서 이것을 모두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한다. 216조 3항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때 수색 압수한 그 상황을 보면은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경에는 게임장에 대한 112 신고 등 첩보를 접수받은 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신고 없이 이렇게 그냥 남이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간 그런 형식이 됐잖아요. 신고 없이 이렇게 112 신고 없이 범죄 신고 없이 그런 첩보가 없었던 거죠. 112 신고라든지 어떤 첩보 없이 이제 거기를 쫓아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 게임장을 압수할 당시에는 압수색 요건이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그 전제로 이렇게 가서 뒤져야 되는데, 압수할 당시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고라는 첩보도 없었고, 여기에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지 순찰하던 도중에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가서 내부를 수색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긴급성을 따진 거예요. 이게 긴급한 상황이었냐, 이렇게 그 성질상 상당한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 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압수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사관님들이 뭐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수사한다 해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나는 112 신고를, 우리는 이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112 신고는 아니겠죠.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신고를 받고 정보를 받고 누가 이렇게 제보하고 이런 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한 첩보가 있어서 간 건지, 그러한 첩보를 받았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그 정황, 이것이 있어야 이제 압수색 요건이 되는 건데, 첩보도 없어, 그러한 그 정황도 없어, 구체적인 단서도 없어. 이래가지고 가서 뒤진다는 것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요 뒤에서 나오는
그 긴급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압수수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은 이렇게 216조 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해가지고 영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단 뺐고 나중에 영장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내부 쫓아 들어가서 내부 수색해서 37대 압수한 거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은 받았어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됐다.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뒤지고 압수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 절차가 위법했던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및 압수 업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협박을 했냐면은 이 게임장에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받으러 왔어요. 빚을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 빚 받으러 와서 저기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와서 다 뒤지고 압수하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목검을 들고 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빚도 못 받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검을 들고 좀 이렇게 협박을 한 그런 2심 내용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아무튼 이 사건은 그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지금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네 안 되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됐는지 아무런 그 신고라든지 뭐 정보 첩보도 없이 가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 더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그것도 없이 신고도 없이 정황도 없이 가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긴급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긴급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현장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판례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을 때 나는 신고를 받고 갔나, 어떤 첩보를 가지고 갔나, 여기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하나 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긴급한 상황인가, 그것을 잘 따져보셔야 되겠다. 단속한다고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막 그거는 여기에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집행방해가 위법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면은 나중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그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뒷부분은 뭐 우리한테 그다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취지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장 수사 시 그 유의할 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